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 저자 이찬행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제가 그동안은 다른 저자의 책들을 읽고 제 생각과 섞어서 책 내용을 요약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당분간은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이 책을 읽고 차근차근 같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쓸 때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최대한 많이 정리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미처 책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책을 나눌 때 같이 들으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표지가 이렇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단단한 공부법, 이 부제고요. 어른의 홀로서기가 주제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책을 처음에 접할 때 제목과 그리고 부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책에서도 이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제목에 이제 책에서 지향하는 그러한 방향들, 그 목표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단계의 홀로서기를 거치는데 이제 어른으로서 홀로서기 단계를 거쳐야 되는 시기에 누구든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것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뒷표지에 보면은, 어른의 공부란 스스로 차리고, 음미하고, 천천히 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의 그 방법들을 말하고 있고요. 책을 이렇게 펴면은 저자 정보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자 이찬영이고요. 그 전에 기록형 인간과 플래너라면 스케투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록과 미래연구소 대표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들이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컬처트리 중국 주재원 교육 전문위원으로서 이제 대기업들의 중국 주재원 교육을 사전 주재원 파견 전에 하는 교육들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개념 주간 다이어리인 스케투라는 플래너가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용 학습 플래너인 꿈스라는 플래너가 있는데 그것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머릿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머릿말의 이제 캐치프레이즈, 이것도 중요한 책의 주제가 되겠죠. 홀로 서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하려면 읽고 쓰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의 기둥이 바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읽고 쓰고 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큰 줄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하고 글쓰기, 그리고 발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 머릿말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마칠 텐데요. 머릿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책을 어떤 방식으로, 책을 왜 쓰게 됐고, 또 책 내용의 구성이 어떤지, 그 저자가 책을 쓴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머릿말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말을 잘 읽고 책 내용을 접하면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저는 처음에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 그것이 꼭 나이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반기에 직장에서의 어떤 근무 경험을 마치고 이제 혼자 진짜 서야 되는 그것을 후반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빠른 사람들은 40대에 오기도 하고요. 진짜 빠른 사람들은 30대에 오기도 하죠. 보통은 이제 50대 정도에 오게 되겠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요. 60대에 시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기간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뭐 50대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요즘 100세 시대니까 거의 50년이라는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비참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그 후반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 경험을 토대로 나만의 메시지를 갖고 그것을 창출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 전반전의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다시 아르바이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르바이트하는 삶의 속성은 최저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시간 투입 대비 최저임금을 받는 것. 그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반전에 그러한 경험과 그 노하우들을 살려서 후반전에 안착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요. 물론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후반전에 그냥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시골에 가서 그냥 뭐 안빈낙도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굳이 힘들어서 뭐 경제활동 안 해도 된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 바람직한 일일까요? 그런 선택이 나은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비록 내가 그런 뭐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정말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일을 해서 나의 어떤 재능을 사회에 헌신하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그러한 삶이 더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접한 우화가 뭐 오래전이긴 하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어부와 그리고 행인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남자가요,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세월을 낚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꼴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고기를 잡습니까? 그물을 쓰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낚시꾼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뭐가 좋나? 행인이 말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배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양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낚시꾼이 또 그럼 원양업을 해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행인이 큰 수산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낚시꾼은 또 큰 회사 사장이 되면 뭐가 좋으냐? 라고 물었죠. 그럴 때 행인은 다시 나중에 은퇴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낚시꾼이 물었죠. 어떻게 사는 게 편한 건데 한적한 낚시가에서 낚시질을 하며 한적한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하며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낚시꾼이. 내가 바로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좀 반전이 있는 어떤 우화죠. 허무주의 우화입니다. 니힐리즘 우화 성격인데요. 이런 취지의 개그도 있었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그라면 뭐 할 낀데 소고기 사 먹재 뭐 그런 개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우화의 대화가 결론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화에 좀 핀트가 벗어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은퇴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행인이 대답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바람직한 대화의 모습은 바로 이 부분에 이 행인이 이렇게 대답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장이 되어서 큰 사업체를 일구게 되면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얻은 재물을 유익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기에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들이면서 세월을 낚고 있는 그 어부의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겠죠. 네, 그런 대화 모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한적하게 낚싯대를 들이우는 거,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삶이 되어서는, 그런 식으로 소일하는 것이 삶이 되어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어른으로서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썼다는 거죠. 머릿말에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디지털 카메라를
얘기가 나왔어요. 코닥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한참 잘 나갈 때 큰 필름 시장이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우리는 가장 큰 필름 회사다라고 자만했겠죠. 또 그 노키아가 한때는 세계 1위 핸드폰 회사였죠. 한참 이제 아이폰이 등장할 무렵에 노키아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전히 큰 핸드폰 시장이 남아있고 게다가 우리는 지금 가장 큰 핸드폰 회사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철옹성 같은 거대 기업이 코닥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졌고요. 노키아도 또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제 간신히 명백만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직업이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한순간에 그런 직업들이 빛이 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아는 지식이 또 후에 적용되리란 법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미래의 변화를 주시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인간은 그 동안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또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또 미래의 불안들을 헤쳐나오면서 지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학습하는 존재죠. 그리고 학습할 때 비로소 공부를 할 때 비로소 안정감과 기쁨을 느끼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몰입의 저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했던 실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일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그의 실험을 명명을 했고요. 그 실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 명의 이제 직장인들에게 그 센서를 주고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또 개인적인 일을 하고 휴식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불시에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 감정, 느끼는 느낌들이 어떤지를 이제 묻는 그런 실험들을 계속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을 종합을 해보니까 희한하게 일을 할 때 더 행복감과 몰입감, 만족감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휴식할 때, 뭐 어떤 때는 더 길게 휴식할 때 그때 더 불안해하고 불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것들을 심리학자들은 희망 오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사실은 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일을 할 때 오히려 만족감이 높듯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공부할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토대로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공부를 미래를 위한 준비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이때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왕이면 좀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학습의 결과가 잘 축적돼서 꾸준한 성과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익한 책을 제대로 읽으면서 학습하고 그 결과를 차곡차곡 데이터로 쌓아 유무용으로 나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와 별러낸 메시지가 나를 당당히 홀로 설 수 있게 할 것이고 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10년 이상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얻은 저의 어떤 홀로서기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2장에서는 깊이 탐구하는 어른의 공부법으로 묵상 독서법을 좀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특별한 방법이 좀 나옵니다. 네, 그 내용에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3장에서는 홀로서기를 하는데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4장에서는 그 습득한 것을 축적해 나가면서 이것을 강의와 책, 유튜브로 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뭐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준비해라, 뭐 그런 막연한 메시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극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도 홀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홀로서기를 시작한 독자들의 위대한 여정에 요긴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머리말을 쓰면서 머리말을 매즘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는 이 목차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은 책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계속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